기간이 되면 학생들 중에서 책상 위에 이따만한 두꺼운 문제집 올려놓고 이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기초 단계가 없이 문제만 많이 푸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시험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지문이 변형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는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전에 기초적인 3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현직 영어 교사가 추천하는 영어 단어 공부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어를 기억하실 때 단독으로 단어만 보시는 것보다는 문맥 속에서 학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사전에 검색하실 때도 뜻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문을 같이 보시는 거죠. mistake, 실수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기억하실 때도 mistake 실수 하면서 계속 뜻과 영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을 함께 보시면 anyone can make a mistake,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을 같이 공부하시면요, 아, 실수를 하다가 영어로 make a mistake이구나, 실수한다는 걸 do라고 쓰지 않네 하면서 이 실수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동사가 뭔지도 함께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어울리는 짝이 되는 단어를 collocation, 연어라고 하는데요. 콜로케이션 학습이 저절로 되는 거죠. 따로 공부를 문장 속에서, 단어 속에서 분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지문 속에서 단어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독해를 하실 때 우선 주제를 먼저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몰랐던 단어를 형광펜을 쳐주세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들을 찾아보시면 이 지문 자체가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문 속에서 단어를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기억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단어 학습법이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네, 크게 2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 학생들이 필기는 열심히 하고 수업은 잘 들어서 겉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단어를 혼자 제대로 외우고 문장을 직접 한번 분석해보고 이러는 혼자만의 학습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학습에는 소극적인 거죠. 공부의 겉모습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안 하고 수업 듣는 거랑 필기만 열심히 하는 건요, 그냥 과제 수행을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죠. 2번째 특징은요, 기초 부족의 악순환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시험 범위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이 단어 뜻이 뭐야? 라고 하면 버벅일 때가 많아요.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의 뜻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다른 중학 수준의 단어를 물어도 조금 버벅이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어딘지도 파악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경우에는요,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험 기간에는 어찌저찌 이 내용들을 간신히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도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지문이 살짝만 변형이 돼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시험이 없는 기간 있죠. 방학 같은 이런 황금기에 이 기초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단어도 외우고 구문학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이미 시험 기간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드디어 방학이다,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또 기초를 보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하위권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성적이 오를까요? 저는 학년 고집을 버리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언어에는 학년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등 영어, 초등 영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교육과정의 편의상 구분을 하는 거지, 언어는 이렇게 칼같이 나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이건 초등학생만 쓰는 단어, 이건 고등학생만 쓰는 단어,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부족한 수준을 찾으시고 그걸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먹는 약이라고 해서 따라 먹는다고 내가 나아지진 않잖아요. 나의 증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수준의 단어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중등 단어장을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 파악이 너무 힘들다 하면요, 기초 구문고제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학년의 압박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제 많이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문제도 많이 풀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만 많이 풀면 성적은 오를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 중에서 책상 위에 이따만한 두꺼운 문제집 올려놓고 이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수업도 뒷전입니다. 수업은 잘 안 들어요. 그냥 이 문제 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막상 어떤 지문을 주고, 자,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핵심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훈련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정말 기초적인 과정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는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기초적인 3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다 아셔야 돼요. 이 내신 시험이라는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이 시험은요,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부터 다 외우시고, 두 번째로는 모든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파악도 하시고, 여기엔 왜 ing가 붙어 있고 여기는 왜 s가 붙어 있지? 이런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의 내용이 뭔지, 핵심 내용이 뭔지를 한 문장으로도 바로 말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언어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가 된 다음에 문제를 통해 이해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앞에 3단계를 빼먹고 문제만 푸는 학생들 많죠. 그러고는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단계가 없이 문제만 많이 푸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물이 왠지 묻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이 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 다 새어 나가죠. 이 친구들은요, 시험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지문이 변형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의 핵심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냐가 아니라 이 지문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하고 이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신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예 암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통째로 지문을 보지 않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통암기는요,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문장 단위의 부분 암기예요. 이런 문장 부분 암기는 효과적입니다. 이 문장 부분 암기라는 건 이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뜻인지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문장의 부분을 가리면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려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많은 부분을 본인이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These devices make life more convenient. 이 기기들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을 먼저 여러분이 한 5번, 6번 곱씹으시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뒷부분을 가려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에 있던 2단어 more convenient만 가리고 앞에를 보시면서 이 기기들은 삶을 만든다. 삶을 어떻게 만들었지? 더 편리하게. 편리한 영어로 convenient, 그리고 더는 more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 more convenient가 들어갔었지? 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셨으면 그 다음엔 조금 더 가리는 범위를 넓히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주어 these devices만 남기고 뒤에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해석을 보셔도 좋아요. 해석을 보시면서 이 기기들이 삶을 만든다였으니까 make life, 그리고 더 편리하게가 more convenient였지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요, 모르겠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손 치우면서 확인하세요. 맞다, 이거였지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제가 실제 가리키는 고2 학생들의 시험 범위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일부러 달달 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 준비를 할 때 한 번, 그리고 수업을 제가 4반을 들어가거든요. 이 4반의 수업을 할 때 각각 한 번,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한 번, 이렇게 총 6번을 문장을 제대로 깊게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5번, 최소 5번은 제대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의 부분을 가리면서 이때 해석을 보면서 해도 좋으니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통째로 지문을 보지 않고 눈 감고 달달달 외우는 것과는 달라요. 자, 이렇게 문장 단위의 부분 암기가 저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에 맞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장 단위로 암기를 하면 최소한 3등급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들을 이렇게 학습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요. 나머지 1등급과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이 글에 있는 주제를 직접 써보는 연습도 해야 하고 이 글의 흐름까지 좀 더 크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하죠. 문장 단위는 사실은 나무를 보는 일이에요.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일인데 이 일이 내신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장을 좀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숲을 보는 방법과 합쳐진다면 1, 2등급까지도 가능하겠죠. 중학교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 범위의 차이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라고 하면 교과서 본문 2-3과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듣기 말하기 스크립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 교과서 본문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들이 들어옵니다. 이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집의 지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로 암기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2번째 요인은 평가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로 성적이 주어지죠. 절대평가로 성취도가 나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정 기준 이상을 성취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어렵고 심화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심화된 이해력을 중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잘 받고서는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자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면요, 지문 난이도 그리고 이 흐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다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암기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해력과 깊은 사고력이 없으면 이 기존의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는 또 전국 단위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취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내가 전국적으로도 정말 1등급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성적인가? 내가 전국 단위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릴 때 벌어진 영어 격차를 고등학교 때 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극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은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듣기, 말하기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유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금 이 수능이라는 제도 그리고 내신이라는 제도는요 그렇게 유창성만 평가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요, 깊은 그런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창성만 가지고는 이 시험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다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어 환경에 접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물론 습득하기에 유리하고 거부감이 덜 있는 채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직접 독해 지문을 분석하고 학습하면서 추후에 차차 쌓아 나가서도 이 대한민국 영어 시험에서는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